자, 다음으로 인베딩 테크닉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베딩 테크닉에서 가장 의미 있게 사용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이버 인베딩, 다른 하나는 워드 인베딩. 인베딩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하자면 전처리 단계,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하기 이전에 하나의 중간 처리 단계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인베딩. 우리는 네이버 인베딩 언제 했냐? 앞서 소프트 벡터 머신 설명할 때 커널 만들 때 했어요. 원래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인덱스 데이터, 스페셜 데이터나 리그레션에서 이런 거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 이 데이터를 뭔가로 바꿔주죠. 실제 코딩을 이걸 사용하든 안 하든 H라는 트랜스포메이션을 사용 안 하든 에서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는 이걸 실제로 변형하는 건 아니고요. 가상적으로, 개념적으로만 변형하죠. 개념적 인베딩, 네이버 인베딩. 근데 이 개념을 스페셜 데이터 애널리시스로 바꿔가면 그때 가상적인 인베딩이 바로 이후 돼 있는 데이터를 서로 가깝게 매핑하는 거, 유사도를 매핑하는 거. 네이버 인베딩이에요. 그렇죠? 그 스페셜 데이터에서 커널을 만드는 네이버 인베딩의 개념을 가져다가 이용하는 머신러닝 테크닉들이 TSNE. 인베딩이 커널을 T분포에서 T1, 자유도가 1인 T분포, 코시 분포의 커널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구별이 명확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응용성이 높다. 자, 우리가 LDA에서도 커널을 잡아요. 그때는 코베리언스 커널로 잡죠. 그래서 샘플 코베리언스를 잡아서 이걸 대체시켜줘서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한 커널을 잡는 과정에 네이버 인베딩의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TSN이라는 게 그 네이버 인베딩하는 테크닉을 T분포를 가져다가 쓰겠다. 그럼 TSN을 하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클래시피케이션 아까 오토인코드를 써서 커널을 가지고요. LDA, 커널 가지고 LDA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TSN이 T분포를 가져다가 쓰면 클래시피케이션이 이렇게 싹 돼요. TSN이가 이렇게 명백하게 그룹핑을 잘해주는, 클리어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 근데요, 치명적인 단점도 있어요. 내가 여기 이런 말은 안 했는데 앞서 먼저 말하진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이 데이터가 그냥 엠니스 데이터가 아니에요. 6만 개짜리 엠니스 데이터, 7만 개짜리 엠니스 데이터를 쓴 게 아니고 이게 1000개짜리인가 그럴 거예요. 작은 엠니스 데이터 중에 랜덤 샘플링을 1000개만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엠니스 데이터 전체에다 이걸 넣으면 잘 안 나와요. 이게 계산이 안 돼요. 계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TSN의 단점은 계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걸려요. 이게 엠니스 데이터 전체에다 놓고 나면 TSN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비교해 보는 거고요.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엠니스 데이터 1000개 나와가지고 그냥 일반적으로 PC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이용했을 때랑 TSN을 했을 때랑 베리셔널 오토인코드를 썼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TSN의 장점이 보이죠. 자, 이게 네이버 인베딩이란 용어가 나오는 게 TSN이랑 관련돼서 나와요. 그런데 다른 개념도, 그러니까 우리가 LDA라든가 다른 것도 일종의 커널을 만드는 소프트 벡터 머신에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인베딩 테크닉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더욱 중요한 게 워드 인베딩이에요. 워드 인베딩이란 뭐냐? 단어의 유사성을, 단어와 단어 사이의 유사성을 매칭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멘전을 축약시켜가면서 유사하게 만들겠다. 그리고 단어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만들겠다. 이런 거죠. 킹과 퀸의 관계는 맨과 우먼의 관계다. 어떤 디멘전, 리듀스 단어를 축약된 디멘전으로 인코딩 시키면서 작은 차원의 데이터로 만들어주면서 이러한 의미가 나타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는 방법 이렇게 하죠. 자, 데이터를 변수를 입력해. 그걸 자료 축약해. 그걸 풀어.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X, Y를 만드냐면 쭉 문장 내에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단어들이 나와요. 어떤 분석해야 될 텍스트 내에. 그럼 단어가 나는 단어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고 싶어. 그 관계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정보를 도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단어 사이의 대표적인 관계란 뭐냐? 앞뒤로 선행 후행의 관계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X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올 단어를 H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X라는 단어. 그런데 이 X라는 단어를 어떻게 하냐? 단어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해요? 버캐뷸러를 구성하고요. 버캐뷸러를 구성해서 100만 개짜리 버캐뷸러리 단어집을 만들어요. 그 100만 개짜리 단어집을 만들면 그걸 버캐뷸러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단어가 100만 번 중에 1000번째 나왔어요. 1000번째. 그럼 1000번째 위치만 1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0인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런 벡터로 만드는 거예요. 카테고리칼 변수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예요? 원핫 인코딩해서 카테고리칼 변수로. 카테고리칼 변수 100만 개 카테고리가 100만 개의 그룹을 갖는 변수로 만든 거니까 100만 차원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하나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100만 차원 벡터예요. 그래서 그 단어 버캐뷸러리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는 여기가 1, 나머지는 0. 버캐뷸러리 순서에 따라서. 그럼 내가 어떤 단어가 여기 나왔어.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뭐가 되냐 이거예요. 어떤 단어가 되냐. 여기가 1일까 여기가 1일까 여기가 어떤 리가 1일까를 예측하는 거죠. 나올 확률이 제일 높은 단어가 뭐냐를 예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임베딩의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서는 잘 워킹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 어쨌든 그 단어 하나 여기서요. 그렇게 하면 이때 이 임베딩된 이 축약된 이미지 축약된 이미지를 갖는 W 행렬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 보세요. 이건 첫 번째 단어. 1000만 개를 찾았으면 1000만 번째 단어가 디멘전이 축약된 디멘전. 1000차원으로 축약이 돼. n이 1000이라고 하면 1000차원으로 축약된 거예요. 축약된 차원을 대표하는 값이에요. 여기다 이렇게 x를 곱하면 x1 여기다가 이 원핫 벡터니까요. 이렇게 보면 이 행이 의미를 갖게 돼요. 원핫 벡터를 쓰는 경우는요. 인코딩으로 원핫 벡터를 쓰는 경우는 회귀 분석에서의 회귀 개수가 의미가 있어요. 미닝풀해져요. 원핫 벡터를 쓰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 벡터 해당되는 애플이라는 단어에 대응되는 이때의 벡터, 바나나에 대응되는 이때의 벡터, 이때 웨이팅 매트릭스의 벡터, 회귀 개수가 보통은요 뉴럴넷에서 오면 딥뉴럴넷에서 오면 회귀 개수가 의미가 없지만 원핫 인코딩 방법을 쓰면 의미가 있어요. 그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 벡터가 된 차원이 축약이 된 거잖아요. 만약 2차원으로 이걸 1000차원으로 축약했다는데 2차원으로 축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 축약이 된다면 이와 같이 의미 있게 그룹핑이 될 겁니다. 비슷한 능력,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잘 묶이겠죠. 그러한 걸 하는 테크닉 툴로서 잘 알려져 있는 게 워투백이라는 거예요. 이건 구글에서 개발된 거고 이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2013년, 2014년 개발된 거예요. 자, 그런데 워투백은요. 워투백이나 제인심 등에서 쓰는 건 이와 같이 단순한 구조를 사용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 앞뒤 관계만으로는 충분한 인포메이션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 워투백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두 가지가 이걸 결합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건 뭐라고 하죠? CBOW Continuous Bag of Word인가요? 이렇게 Continuous Bag of Word라는 테크닉, 스킵그램이라는 테크닉을 쓰는데 이렇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어들의 전후 나타나는 관계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y라는 변수가 나타난다 중간에. 그러면 x1, x2 다음에 중간에 y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럼 선행하는 단계 이게 뭐가 선행이에요? 뭐가 앞인가요? 여기가 앞인지 여기가 앞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쪽이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니까 선행하는 두 단어 또는 여러 단어, 선행하는 여러 단어, 중간에 예측하고 싶은 단어,
그 다음에 후행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선행 단어와 후행 단어를 쭉 늘어놓고 중간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 중간에 나올 단어를 예측하면 여기 매트릭스들이 막 생기겠죠. 웨이팅 매트릭스들이. 이게 말하자면 보캐블러리 단위만큼 1000만 개, 1000만 차원, 1000만 차원 디멘전인 거예요. 여기도 1000만 차원 디멘전이고. 이게 CBOW 방법이고요. 스키그램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X 변수가 여기 있는 거고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를 Y1, Y2를 여기다가 Y에다 끼워 넣는 거예요. 주변에 나타날, 전후에 나타날 변수들을 예측하는 모양인 거예요. 전후에 있는 변수로 전후, 전방 또는 후방에 있는 변수들로 그 사이에 있는 변수를 예측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CBOW, Continuous Backup Word인가? 그렇고요. 스키그램은 어떤 단어를 통해서 그 전방에 나타날 단어들과 후방에 나타날 단어를 예측하는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구성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단어를, 디멘전을 축약시켜 놓는다. 그럼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거 하려면 굉장히 큰 컴퓨터가 필요하겠죠. 많이 데이터 프로세싱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내가 직접 하지 않고요. 스탠퍼드에서 해서 젠심으로 글로브를 써서 글로브 방법으로 해놓은 데이터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파이썬에서 다시 워투백으로 바꾸는 테크닉이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내가 결과만 확인을 해봤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면 여기서 보면 모델 마스트 시밀러 오바마라는 단어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단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여기 뭐 바락, 부시, 클린턴 이런 단어들이 뜨죠. 바나나와 가장 유사성이 높은 단어를 찾아라. 그러니까 코코넛, 망고 이런 단어들이 뜨죠. 이걸 조금 더 그림으로 알아보기 조금 더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자, 재팬과 재패니스 관계에서 오스트레일리아와의 관계는 뭐냐?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안이다 라고 바꿔주죠. 오바마와 클린턴의 관계는 리건과 누구의 관계냐? 닉슨의 관계다. 전임자와 후임자의 관계다. 톨과 톨리스트의 관계는 롱과 롱기스트의 관계다. 이렇게 하나를 하면 잘 트레이닝을 했더니 단어 트레이닝이 잘 됐어요. 축약이 의미 있게 축약이 잘 되니까 의미 있는 결과를 잘 보여주죠. 실제 내가 그래서 많은 데이터들 중에 그 중에 일부를 해가지고 2차원으로 축약시켜서 뿌려봤어요. PCA를, LDA를 하듯이. 그랬더니 동물은 동물들끼리 잘 모이고 지명은 지명, 국가명은 국가명끼리 이렇게 모이고 과일은 과일, 음료는 음료끼리 뭐 잘 모이죠. 뭐예요 이게? 의미 있게 잘 데이터가 디멘전 리덕션이 됐다. 자, 그러니까 컴퓨터가 그 자체의 단어의 의미 자체를 깨달을지는 모르지만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거 구글이 왜 이런 거 했겠어요? 워투백 같은 거 왜 구글이 만들었겠어요? 이래야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단어 검색을 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적절한 사이트 보여주고 또 그걸 상품 판매할 이 사람이 어떤 단어를 검색하는지 봐서 그와 유사한 단어가 단어를 가진 상품을 제시함으로써 판매를 마케팅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무서운 회사인 거죠. 자, 이 테크닉 우리나라에서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누가 이 워투백.kr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이 지금 미리 잘 해놨어요. 아주 재밌어서 많이 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넣어봤어요. 소바와 냉면의 관계는 한복과 뭐냐? 그랬더니 기모노라고 딱 해주죠. 상당히 똑똑해요. 그런데 소바와 냉면은 이순신과 누구냐? 그러면 아마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아니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아니고 누구죠? 그 우리 가등청정이나 뭐 다른 일본 장수, 한국에 왔던 일본 장수 이름이 나오기를 원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국의 장수 이름이 나왔어요. 뭐 아주 만족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혀 엉뚱한 이름이 아니고
임진왜란에 참전한 장군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그래도 뭐 비슷한 정도로 트레이닝이 된 것 같아요. 자, 내가 앞서 이야기했어요.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관계는 냉면과 소바의 관계다. 머신러닝과 통계학의 관계는 소바와 냉면의 관계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까요? 여기가 소바가 나올까요? 해봤어요. 피쉬가 나오네요. 아마 머신러닝이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이라 그럴 거죠. 외래어를 한글로 쓴 거라 그럴 것 같아요. 뭐 원하는 대로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인터넷에서 단순하게 체크해 보기에는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이제 준비된 이야기는요. 딥뉴럴넷이나 RNN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건 여기저기 이야기들이 많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강의에서도 많이 듣고 하니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